안녕하세요.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그림이라는 거, 피규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그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사각형,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형태의 어떤 패널 안에다가 어떤 뭐 그림의 요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뭐 바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옆에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어떤 커브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여러 종류의 커브 이런 것들 동시에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여하튼 이런 직사각형, 정사각형 패널 형태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생각보다 학생들이 자주 실수를 하는 실수인지 아니면 주의가 부족한 건지 혹은 성의가 부족한 건지 그거는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요거를 보는 학생들 중에 자기가 이것에 공감하거나 혹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거나 했을 때 들어보고 좀 참고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자세한 그림은 제가 이제 지우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요거에 민감한 사람은 이런 그림을 이런 펜을 보게 되면 바로 눈에 보여요. 민감한 사람들은 뭐죠? 여기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예. 여기도 지금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 간단한 펜을 하나 그리는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를 확대해 보면 더 알 수 있죠.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 확대를 하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그죠? 여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쪽도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떻죠? 이쪽이? 네, 이쪽이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이 끝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네. 그럼 정상적으로 보이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똑같은 그림인데 요거는 정상적으로 그린 거예요. 보면 끝을 확대를 해서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죠? 네. 그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그린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했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그림. 심지어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 게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요거가 민감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은 가로로 반듯해야 되고 세로축은 세로로 반듯해야 되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거마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씩.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많이 틀어서 지금 아마 바로 보일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평을 제가 지금 일부러 안 맞췄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지금 제가 너무 과장을 해서 지금 그려놨는데 저 과장해서 그린다고 그랬는데도 아마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 라인이랑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인이랑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라인을 제가 지금 수평이랑 이 수직이 완전히 안 맞게 일부러 과장해서 그렸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렇게 움직여 보면 돼요. 확대를 해도 더 잘 보이고 그 움직여 보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라인은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윈도우 라인에 지금 안 맞죠? 수직이 안 맞는다는 게 보이죠?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지금 그죠? 여기를 보면 지금 안 맞는다는 게 보이죠? 여기는 간격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간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 안 맞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래쪽 라인도 제가 위로 지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 윈도우 라인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맞죠? 그죠? 왼쪽 부분은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 그죠? 이쪽 부분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쪽 부분은 많이 남아있죠? 그죠? 이쪽은 거의 사라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수평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수직, 수평 요걸 안 맞춰오는 학생들 그 다음에 아까 확대했듯이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렇게 끝에 요런 거 요런 부분들 남겨오는 학생들 생각보다 꽤 많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의 영역인지 아니면 성의 없음, 주의가 없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런 영역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요런 실수들 요런 수평, 수직 실수들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그려온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걸 딱 보면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는데 뭐가 문제죠? 지금 뭐 해상도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있고 지금 그것보다도 또 뭐가 문제죠? 지금 보면 이 라인이랑 요 라인의 지금 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 라인만 지금 굵어요. 요 라인만. 다른 라인은 굵기가 똑같은데
왼 오른쪽에 있는 라인만 굵어요. 굳이 왜 그렇게 그리냐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야 그림이 이뻐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오른쪽 라인만 굵게 그린, 아마 이 학생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 라인을 굵게 그려야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실수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패널이 여러 개인데, 여러 개일 때도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4개의 패널이 있으면, 자, 지금까지 종합하면 당연히 각 라인에 수평 라인은 수평이 맞아야 될 거고, 수직 라인은 수직이 맞아야 될 거고, 지금 요 그림은 수평, 수직은 맞아 있어요. 그리고 패널이 4개가 있다면, 아까 균형을 생각하면 굳이 4패널의 크기를 다르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맞아 있어요, 이 그림에서. 그런데 지금 뭐가 이상하죠, 이 그림에서? 이 왼쪽 요 두 개만, 지금 자세히 보면, 이게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A랑 C의 이 패널의 이 굵기는 굵고, B랑 C는 가늘어요. 굳이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나. 이 별거 아닌 이 차이 때문에 그림이 이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쓰는 학생들이 꽤 많다. 자, 여기 다른 이그젬플인데 이거는 뭐가 문제죠? 그 앞에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하죠? 이거는 지금 자, 확대를 살짝 해서 올려보면 올려볼게요. 지금 제가 위아래로 좀 올려볼게요. 보시면 라인이 안 맞죠? 지금 보시면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랑 여기. 지금 같이 올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라인은 거의 사라졌는데 왼쪽은 아직 안 사라졌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A, B면 A, B의 그림이 패널이 얼라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얼라인. 배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배열. 배열이 틀어졌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를 왼쪽으로 제가 옮겨볼게요. 이렇게 옮겨볼게요. 지금 왼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왼쪽으로 옮겼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라인이 살아있죠? 여기는 사라졌죠? 무슨 얘기죠? 이게 A, C라면 A와 C의 이 수직 배열이 틀어졌다는 거죠. 즉, 이 전체 그림이 패널 겨우 4개인데 이 4개의 패널이 얼라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그림이랑 이 그림 비교해보면 돼. 이건 얼라인이 된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아래 위로 올리면 같이 사라지죠? 이게 지금 보면, 그죠? 아래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패널이 요거 왼쪽으로 가도 그죠? 같이 사라지죠? 이렇게. 요거는 얼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4개의 크기가 같아요. 자, 여기 다른 이그젬플이 있는데, 물론 여기 제가 가장을 해서 그려놨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수평, 수직 다 맞아요. 근데 굳이 이 패널이 4개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왜 왼쪽 2개는 크기가 같은데 오른쪽 위에랑 아래는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다른 종류의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쓸데없이 이렇게 패널의 크기를 균형이 깨지게 다르게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거를 봤으면 좋겠고, 자, 또 다른 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된 경우죠. 지금 패널이 총 5개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2개가 있고 오른쪽에 3개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 3개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여기랑 요거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A, 이게 B, C, D라고 했을 때 A랑 C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근데 이 학생은 잘한 게 C, D, E는 지금 크기를 똑같게 만들었죠. 그 균형이 있죠. 그러니까 C에는 어떤 뭐 이런 종류의 그림이 있고, 뭐 D에는 이런 바가 있고, 뭐 E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가 있다고 쳐도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의 어떤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기를 같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A, B도 마찬가지예요. A, B가 서로 여기는 어떤 스캐터 플랫이 있고 이렇게 B는 예를 들어서 바가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게 더 이 A와 B의 크기를 같게 하는 게 더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경우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가, 아까 이제 다시 종합을 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기본이 뭐냐? 자, 수평, 수직.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가 말하기도 좀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걸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 요 수평 라인은 수평에 맞아야 되고, 수직 라인은 수직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배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요 라인이랑 요 라인을 최대한 맞추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왼쪽 라인이랑 이 아래쪽 라인의 이 라인은 당연히 서로 얼라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얼라인이. 3번. 예를 들어서 이런 끝 쪽에 자세히 봤을 때 당연히 코너는 당연히 완벽한 직각이 돼야 되겠죠. 제가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너 직각.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자, 선 굵기를 예를 들어서 요 패널 A랑 B가 있으면 선 굵기를 당연히 이 패널과 이 패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 굵기.
통일, 혹은 일관성. 자, 물론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자, CD는 패널이 3개잖아요. A, B는 패널이 2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선 굵기를 같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같게. 근데 부득이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A, B는 이런 종류의 그림이고 이걸 비교하고 CD는 이런 종류다. 어떤 뭐 다른 비슷한 종류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일부러 살짝 다르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최대한 웬만하면 다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CDE 3개가 있다. 이렇게 CDE 3개가 있는데 C는 굵고 D는 가늘고 E는 다시 굵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면서 빠뜨렸는데 어떻게 보면 배열도 그렇지만 패널 간 크기 일관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A와 B는 당연히 크기를 웬만하면 같게 해주는 게 좋다. CDE는 크기를 웬만하면 같게 해주는 게 좋다. 특히나 아까 이런 그림 봤었죠? 이런 그림. 이게 더 좋은 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패널이 있을 때 패널 4개가 있는데 굳이 패널 4개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크기를 이렇게 다르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패널 간 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패널이 들어가는 그림,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 자주 그려지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코너 직각이라든지 수평, 수직 요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요 두 개는. 요거랑 요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것마저도 잘 안 지키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 그러니까 어떤 두 펜 A, B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서로 수평, 수직이 맞아야 된다. 아래 위도 AC랑 수평, 수직이 맞아야 된다. 이런 배열. 그 다음에 여러 패널 간 사이의 선 굵기를 통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패널 간 크기를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일관성 있게 한다. 요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요 5개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자기도 모르게 이미 본능적으로 이런 거를 학습을 하고 습득을 하고 잘 하는 학생들도 사실 대부분인데, 생각보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리는 학생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 5개를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이 내용을 참고를 하고 다음부터는 더 균형 있는 그림을 그리면 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각형이 있는 이런 패널이 있는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하지 못했던 그 짜투리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패널이 여러 개가 있다. 카피를 하겠습니다. 패널이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다. 여기 보면 그때 제가 이 배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점선이 보이나요? 여기 지금 점선으로 사실은 자동적으로 배열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세팅을 보면 그런 세팅을 하게 디폴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에 라인이 지금 맞는 거죠. 배열이 수평을 잘 맞죠. 아래 위로 지금 점선이 보이는 게 보이죠? 그만큼 이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펜을 4개가 있다. 혹은 6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배열은 다 맞았는데 6개가 있는데, 자,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지금 달라요. 살짝 달라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요거 자체에도 이 파워포인트 요 자체에도 여기 보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 지금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 정렬이 있단 말이에요. 정렬을 해서 개체 위치를 맞춤을 하면 이렇게, 이래서 가운데 맞춤,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이 있고, 지금 맞춤은 지금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지금은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가로 간격. 이렇게 하면 이게 살짝 옮겨졌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3개를 선택해서 정렬을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이제 간격이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이제 맞겠죠. 그러면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간격을 맞추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패널이 6개가 있는데 이렇게 간격이 맞는 게 좋지. 이 간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가요? 보기가? 이상하죠?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두 그림, 제가 이게 A, B, C 들어갈게요. A, B. 자, 여기서 이 C, D, E, F, 이 그림은 요 4개 그림은 어떤 같은 한 종류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만큼이 구별되는, A, B와 구별되는 거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림 종류 자체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그 A라는 그림에는 어떤 스케트된 어떤 패턴을 나타내고, 그 E, D, E, F라는 그림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바를 나타내고, 이렇게 바를 나타내고,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굳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림의 종류가 성질이 다른 거라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성질이 다른 그림일지라도 간격을 같게 하면 보기가 아주 안 좋나요? 그건 아니죠. 어떨 때는 그게 더 보기가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간격을 같게, 이것도 간격을 같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서로 다른 종류의 그림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떤 스캐터 플롯이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바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도 서로 다른 종류의 그림인데 이 간격이 같다고 해서 이상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6개가 다 똑같은 종류의 그림이다.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그림이다. 어떤 바를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다.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자, 이 간격과 이 아래 위 간격도 굳이 아래 위는 넓고 가로는 좁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제가 어떤 틱이라든지 밑에 레전드 X축, Y축 이런 건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전체 표시되어 있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다 지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안에 어떤 X축, Y축이 있고 이런 같은 종류의 어떤 그림이라고 쳤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사각형 실제로 이런 사각형은 실제로 사각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냥 나타내는 어떤 개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이렇게 같은 종류의 그림 6개를 그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기 이 사이는 좁고 이 사이는 넓게 그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 그림들을 간격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정사각형 하나를 여기 넣는다고 했을 때에 이 정사각형이 이 지점에는 정사각형이 되게 이걸 얼라인을 하면 이 둘 사이 이쪽 이 간격과 그래서 이 사이 패널 사이의 간격과 이 아래 위 패널 사이의 간격이 같게 되겠죠. 그렇게 그리는 게 더 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보기가 좋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X축, Y축 이용해가지고 어떤 뭐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손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라인 없이 그냥 X축, Y축만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똑같은 종류인데 요거는 X축, Y축 위에 아래 다 그려주고 어떤 그림은 여기다가 X축에 이렇게 틱도 해주고 Y축에 틱도 해주고 위쪽에도 틱 해주고 오른쪽에도 틱 해주고 또 어떤 그림은 아래 X축, Y축 이쪽에만 틱을 해주고 또 어떤 그림은 다시 이쪽에 지금 여기 X축, Y축 다 있는 상황에 이렇게 여기만 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 스타일로 다 그리겠다 그러면 모든 그림을 다 이 스타일로 그리는 게 낫겠죠. 그죠? 모든 그림을 다 이런 스타일로, 같은 스타일로 그리는 게 낫겠죠. 최대한. 그렇게 그려줘야 보기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을 생각해야 된다, 일관성. 그 다음에, 자, 기왕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제 이 X축, Y축의 어떤 축의 그 레전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의 레전드, 이게 X축의 레전드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X축이 예를 들어서, 컨센트레이션이다. 이렇게 뭐 나타내고, Y축은 무슨 어떤 값을 나타낸다. 어떤 값을 나타낸다. 이 축의 레전드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가급적 이런 그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축의, 이 폰트 크기는 최대한 이렇게 같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X축, Y축의 폰트 크기를 최대한 같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축에 어떤 숫자가 있다고 쳤을 때, 축에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뭐 10, 20, 이렇게 30, 40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 정도 크기로 했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 정도 크기를 해야지. 어떤 그림은 알아보지도 못하게 굉장히 작게 해놓고, 어떤 그림은 굉장히 크게 1, 2, 3, 4, 어떤 그림은 자세히 볼 정도로 작게 해놓고, 그렇게 일관성 없게 그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없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런데 전혀 신경 안 쓴다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격 얘기했습니다. 이 간격을 최대한 가로, 세로 간격이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다. X축, Y축, 레전드의 글자 크기를 최대한 같게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축의 글자들의 크기도 최대한 다른 패널 사이에 같게 해주는 게 좋다. 물론 그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사각형이 여러 개가 있는 패널이 있는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거는 이 패널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같게 해서 균형 있게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은 성격에 따라서 저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최대한 스탠다드를 높여서
누구든지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6개 패널이 이렇게 있는데, 6개 패널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래서 6개면 오히려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고, 이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6개를 제가 옮겨서,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로로 3개, 세로로 2개 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그림도 뭐 나쁘지 않죠. 이 그림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미, 이 전체 그림의 사이즈를 보면 가로가 세로보다 더 짧죠. 예.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배치를 하는데, 그림의 각 패널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떤 한 패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그림이 더 안정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그림인데 지금 두 그림은 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린다.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왼쪽이 더 안정적이라고 하죠. A, B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안정적이냐? 당연히 A가 더 안정적이죠. 가급적 이렇게 그리는 게 좋죠. B보다. 물론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나는 B가 더 좋아 이럴 수는 있지만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 식대로 하지 말고 독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왼쪽을 더 좋아한다. 왼쪽을 더 안정적으로 느낀다. 그러면 최대한 이 왼쪽처럼 만들어주는 게 좋죠.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6개 패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6개 이렇게 패널이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그려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그죠? 둘 다. 그런데 이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어떤가요? 네. 어떻죠?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굳이 이렇게 세로가 더 길게 그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그려야 된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배치를 이렇게 가로에 2개, 세로에 3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그림. 자, 이럴 때는 이거를 옮겨서 이렇게 배치하면 좀 낫죠? 그죠? 좀 낫죠? 자, 각각의 패널은 좀 불안정한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죠? 그럼 조금 낫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다 보니까 각 패널이 그리다 보니까 상황상 가로가 세로보다 아주 길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나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이것도 지금 보면 크기가 안 맞죠? 요거는 크기가 안 맞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크기를 최대한 맞춰야 되겠죠. 그럼 간격도 최대한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런 건 이제 다 맞추어서 신경 써서 했다고 했을 때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거를 배치를 바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배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떤가요? 좀 이렇게 배치를 갖다 놓으면 좀 어떤가요? 네, 좀 낫죠? 요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좀 낫죠? 물론 상황상 이렇게 배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의 안정감을 생각하세요. 안정감. 예전에 제가 얘기한 균형을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건 안정감을 생각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정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가로가 각 패널도 그렇고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긴 게 더 안정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각 패널이 가로가 세로보다 더 짧아야 되는 그러니까 각 패널만 봤을 때 좀 불안정하다면 그거를 배치를 할 때 안정감을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안정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각 패널은 불안정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기니까 더 안정하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오히려 각 패널은 아주 안정한데 그거를 가로로 하니까 가로가 너무 길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오히려 가로랑 세로 비율이 오히려 조금 더 적당해지죠. 더 안정감 있게 보이죠. 약간 오늘 얘기했던 거는 이 균형뿐만 아니라 이 패널의 안정감을 생각하자. 그러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를 비교하는 그림, 이런 거를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림을 좀 더 잘 비교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그러한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떤 Y축은 같은 프로퍼티를 쟀단 말이에요. 그래서 X축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포다.
어떤 X축은 예를 들어 속도고, 왼쪽도 속도고, 오른쪽도 속도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뭔가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Y축도, 이게 X축, Y축을 했을 때, Y축은 예를 들어서 그것의 어떤 뭐 분포다고 했을 때, 어떤 뭐 P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그림을 뭔가 우리가 공평하게, 페어하게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페어하게 비교를 해도 두 개가 확연히 다르다. 뭐 이런 걸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기본은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X축의 스케일은 같게 해야 돼요. 범위, 스타일. Y축도 마찬가지고. 이 범위 스타일을 같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V를 여기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10이고 20, 30, 40, 50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른쪽 그림도 똑같이 0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50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제가 이걸 살짝 시프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범위가 여기가 50이 아니라 이제 더 길어지겠죠. 범위가 여기가 한 30, 90, 70, 90, 110.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굳이 이 왼쪽은 0에서 50까지 보여주고 오른쪽은 0에서 50까지가 아니라 0에서 110까지 이렇게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죠. 물론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학생들이 어떨 때 이렇게 그려오면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왜 이 오른쪽에 이게 A고 이게 B라고 치면 왜 B의 패널은 이 축의 이 범위가 다르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Y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가 0이고 10, 20, 30, 40, 50 여기가 V 그래서 이게 미터 퍼 세컨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미터 퍼 세컨이다. 자, X축은 잘 했죠? 그런데 자, Y축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5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0, 0.5, 1.0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그려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슷하게 맞춘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이를 맞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맞추면 이제 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여기가 0.5가 아니라 여기 맥스가 예를 들어서 이쪽 맥스를 0.7 뭐 그런 식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리면 맥스가 1.0이고 오른쪽에 그리면 맥스 0.7 이런 식으로 그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비교해야 될 때가 물론 생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렸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액션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자기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두 개 비교할 때 최대한 범위 스타일을 갖게 해줘라.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색깔을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비교하는데 왼쪽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 그래서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왼쪽은 지금 파란색이죠. 근데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다른 색. 같은 거를 비교하는데도 이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제가 논문을 읽다 보니까 참 많은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종류의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원래 다른 색깔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하면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은 최대한 같게 해서 비교를 해줘야 그게 페어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도라는 거죠. 정도. 자,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자, 예전에 제가 일관성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A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색깔로 그린 게 예를 들어서 실험이고 여기서 이론 이게 실험이고 이게 실험이고 이게 실험 그리고 빨간 게 이론이다. 이론을 이렇게 아마도 뭐 반대가 되겠네요. 자, 이게 실험이고 파란색이 이론이다. 이게 이론.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왼쪽에서는 빨간 게 실험이고 이 쌓여있는 색깔이 하늘색이 이론이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비교한다면 오른쪽에서도 이 빨간 걸 실험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색깔, 요 색깔, 요 색깔을 이론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색깔, 그죠? 그게 비교가 페어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그리냐면, 자, 왼쪽에서는 빨간 게 실험인데 오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이 실험이에요. 그마저도 X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이론은 뭐 같은 색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란색을 이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마 뭐 95% 학생들이 이렇게 안 할 텐데 5% 학생들이 있다. 뭔가 다양한 색깔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굳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은 성질의 것인데 오른쪽의 이론은 노란색, 오른쪽의 실험은 보라색, 그리고 스타일 자체도 동그라미, 왼쪽은 X표, 오른쪽은 동그라미. 굳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근데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나 자기가 거기에 해당한다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두 가지 같은 종류의 그림을 비교할 때는 최대한 범위, 스타일 이런 거를 같게 해주자. 색깔도 같게 해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림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X축, Y축은 다 페어하게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에 되게 비슷해 보이죠? 거의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거의 이 픽의 위치는 한 거의 가운데쯤 있죠. 근데 오른쪽에 픽의 위치는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 있죠. 예. 근데 아마 요거 민감하신 분들은 보자마자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끝나는 지점의 위치도 지금 다르잖아요. 시작하는 지점의 위치 다르고. 예.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그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이 A와 B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수직으로는 비슷하죠, 크기가. 근데 횡축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위치, 이 피크의 위치가. 자, 그런 그림을 보여줄 때는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으냐. 자, 요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내가 위에가 위치를 바꿔볼게요. 요 그림이랑 어떤가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비교가 편한가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비교가 편한가요? 이게 훨씬 낫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커브 사이의 차이가 이쪽 축으로 있다는 거죠. 이쪽 축으로. 그죠? 이거는 여기 피크가 있고, 이거는 여기 피크가, 이쪽 방향으로 서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차이가 있는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할 때는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차이가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때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물론 민감한 사람은 이것만 봐도 알 수는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두 개가 X축으로는 비슷한데 Y축으로 이 수직한 방향으로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이게 높고 좀 작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이거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차이가 잘 보이나요? 이게 잘 보이나요? 이게 잘 보이나요? 이게 잘 보이나요? 이게 잘 보이나요? 네, 이게 훨씬 잘 보이죠. 왜 그럴까요? 자, 요 경우에는 이 두 커브의 차이가 어디서 나나요? 이 Y축, 수직축으로 나죠. 이거는 높고 이거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으로 차이가 있을 때는 아까 항상 그 차이를 보여주는 수직 방향으로 배열을 하라고 그랬죠. 이 두 그림을 수직 방향으로 배열을 하면 더 차이가 명확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죠?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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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더 잘 보이느냐? 요게 더 잘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잘 보이는데 요거는 잘 안 보이죠. 요거랑 어떤 게 차이가 잘 보이나요? 요게 더 잘 보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치팅이다.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약간 오늘 이게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X축으로 차이가 있는 거를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그거의 수직한 방향, 즉 Y축으로 배열을 해서 보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위로 Y축으로 차이가 있는 거는 그것의 수직한 방향인 X축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렸던 학생이라면 이런 거를 기억했다가 하여튼 배열을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하지 말고 이리저리 한번 여러 가로로도 해보고 세로로도 해보고 크기도 바꿔보고 이런 좀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